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로 치료를 받았던 순창의 70대 할머니가 오늘 숨졌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숨진 건 전북에서 처음이고 전국적으로 11번째입니다. 전주의 메르스 환자인 60대 남성은 상황이 좋지 않고 김제의 메르스 환자인 50대 남성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북의 첫 메르스 확진 환자인 순창의 72살 할머니가 오늘 오전 11시 57분쯤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고령으로 폐렴이 악화됐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 뒤 몸속 장기 기능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폐렴이 더 심하게 진행되면서 콩팥이 나빠지고 그러면서 다장기 포진에 빠지면서 사망하는 그런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형적인 코스를 밟은 환자가 되겠습니다. 할머니는 지난달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나온 경기도 평택 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순창에 머무른 할머니는 지난 4일 발열 증상 뒤 메르스 양성 반응을 보여 전북대병원 음압병실에 입원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메르스 환자 장례 지침에 따라 24시간 내에 화장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전주의 메르스 확진 환자인 60대 남성은 군산의료원에서 원광대병원 음압병실로 옮겼습니다. 이 남성은 순창 할머니의 경우처럼 위중하진 않지만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제의 확진 환자인 50대 남성은 사진상 폐렴이 심하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제 환자분은 사진상에서 폐렴이 좀 심하게 있으나 전반적인 그런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전주 환자는 아니고 안정적인 상태보다는 약간 좀 안 좋다고 그럴까요? 의료진들은 전북에서 메르스 첫 사망자가 나온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습니다. 평택 성모병원이나 삼성 서울병원을 들렀다면 반드시 병원 내원전에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제 S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지금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시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응급실이든 유일이든 지금 저희들이 두 군데가 지금 두 번을 뚫렸었거든요. 보건당국은 전주와 김제의 메르스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많은 학교들이 휴업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막연한 불안감으로 휴업을 하고 있어 오히려 메르스 공포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메르스 양성 환자가 발생한 지난 5일 순창과 장수에서 20개 학교가 첫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나흘 만에 휴업 학교의 수는 110여 곳으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불안감이 커진 학부모들의 강한 휴업 요구를 학교 측이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제 쪽에 또 추가 발생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은 언제 휴업 안 하냐고 그런 민원이 많았어요. 학교 휴업은 단체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메르스 감염이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실상 자택 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휴업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PC방이나 도서관, 학원 등 다중 이용시설을 오가는 게 현실입니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 많으니까 공원이랑 PC방이랑 키즈 카페에서 잘 놀아요. 전북교육청은 휴업 학생들의 생활 지도와 관련해 일선학교에 긴급 지침을 내렸습니다. 학교가 휴업하는 취지와 다르게 많은 학생들이 다중 이용시설을 자주 이용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단위 학교장에게는 생활지도를 강화하도록 지침을 내렸고요. 관계기관인 경찰서, 학원에는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내렸습니다. 휴업이 길어지면서 고3 수험생을 포함해 학습 결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선학교는 법정 수업 일수를 채워야 하는 일도 과제입니다. 방학을 단축해 수업하더라도 과목별로 수업 시간을 조정해 연장 수업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한 휴업 학교 수 급증이 오히려 메르스 공포를 키우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한국전력이 지난달 새만금 송전선로 공사를 3년 만에 재개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한 달째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새만금 변전소에서 3.5km가량 떨어진 농경지입니다. 한전 측이 송전 철탑 부지 확보 공사에 나서자 농산일을 팽개친 주민들이 공사를 막았었습니다. 한 달째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없어져요. 농사는 말이야 시간 타는 대로 좀씩 가서 하다. 근데 그 때를 많이 놓치죠. 때를. 불어도 빌 때를 놓치고 물을 심는 때도 놓치고. 한전이 지난달 10일 새만금 송전솔로 공사를 재개했지만 공사 현장마다 주민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으면서 주민 6명이 다치는 등 물리적 충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전은 농번기가 끝나는 대로 송전솔로 공사 속도를 높이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농번기 끝나면 작업하는 방법이나 시간에 이제 구애를 좀 안 받고 우리 이제 일정대로 좀 하려고 그래요. 공사 중단과 국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공사 강행으로 발생한 불상사의 책임은 한전에 있다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진상조사를 하자고 했던 걸 계속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난 다음에 그 방향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막무가내로 아무 대화도 없이 저렇게 군사작전하듯이 공사를 강행하면 안 됩니다. 저러다 사고 나면 한전이 다 책임져야 합니다. 주민과 한전 측이 대화를 애매한 채 정면 충돌로 치닫으면서 새만금 송전솔로 사태는 더욱 꼬여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북 미술을 이끌어갈 청년 작가 4명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서양 화가 이일순과 지난해 생을 마감한 고장호의 추모전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9m 크기의 화폭에 얽히고 설킨 남자의 뒷모습이 손에 잡힐 듯 생생합니다. 서양 화가 이주리의 작품입니다. 김성민은 거친 붓질과 강렬한 색감으로 암울한 시대 인간의 모습을 날 것 그대로 보여줍니다. 탁소연은 물과 먹으로 기억에서 사라져간 관계의 흔적을 표현했고, 김병철은 독특한 설치 작품으로 관객과의 소통을 시도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전북 청년 작가 4명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본관 전시를 통해서 작가들의 역량을 확인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만 그치지 않고 우리 아시아로 뻗어나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말기암으로 투병하던 화가 장호 씨가 지난해 아내를 위해 병상에서 그린 작품입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 장호의 일주기 추모전이 열립니다. 젊은 시절에 그린 민중미술과 동화 그림 등 생전에 남긴 천여 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무지개 같은 물방울 나무숲 사이로 빼꼼히 고개를 내민 여인. 간결한 파스텔 톤의 그림은 보는 이의 마음을 포근하게 어루만져줍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동화적 상상력이 가득한 이일순의 신작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도박판에서 돈을 잃자 상대방을 때리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전주에 사는 42살 고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3월 전주의 한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50살 신모 씨 등과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집으로 돌아가던 심 씨를 뒤쫓아가 폭행하고 56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 32.8도, 완주 32.4도 등 대부분 30도로 웃돌아 더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돌풍이 불고 5에서 30mm 안팎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